심수봉과 함께 대한민국 음악계 최초의 현대적인 여자 싱어송라이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수 장덕. 그녀는 30대 이하 젊은 층에게는 그리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당대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영화와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아 연기자로서도 인정을 받았죠. 이 때문에 당시 장덕의 위상을 오늘날의 아이유에 견주어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30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 비운의 가수로 불리며 당시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였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사에 빛나는 유산과 가요계의 엄청난 열풍을 이끌었던 장덕을 기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난 장덕은 첼리스트 아버지와 화가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영향으로 오빠 장현과 더불어 클래식 음악을 배워 성장하였죠. 하지만 장덕이 9살이 되던 해에 부모와 성격과 종교적 차이 때문에 결국 이혼하게 되고 장덕, 장현 남매는 친척 집에서 따로 떨어져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 장덕은 11살에 동양 사상에 심취했던 아버지를 따라 도봉산 깊숙이에 있는 한옥집에서 1년간 살게 되는데 이때에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살에 아버지의 재혼으로 새엄마를 맡게 되고 또한 외로움 등을 이유로 음독을 기도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그녀는 14살의 나이에 또 한 번 시도하였죠. 이때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행복에 대하여 고민하던 장덕이 우울증을 참지 못하고 수면제 시바를 먹고 음독을 시도했던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장덕은 감수성이 대단했던 것 같네요. 그 어린 나이에 이런 문제들을 깊이 고민하고 그러한 선택까지 시도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크게 놀란 어머니는 장덕과 오빠 장현을 남매 듀엣으로 만들어서 가수로 데뷔시킵니다. 딸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또 음악적인 재능을 한껏 피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결국 장덕 장현 남매는 드래곤 네츠라는 예명을 가지고 당시 15살, 20살의 나이로 미팔군 무대와 TBC TV 무대에서 데뷔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 남매 듀오는 일기장, 순진한 아이 등을 부르는데 장덕이 불과 13살 때 작사, 작곡한 노래들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장덕은 데뷔 초창기부터 천재 음악 소녀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죠. 또한 그녀는 예쁘장한 외모로서 배우로도 활동하였고 10여 편의 영화의 주연 또는 조연으로 출연하며 하이틴 스타로도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장덕은 17살의 나이에 진미령에게 소녀와 가로등이란 노래를 줬고 진미령은 제1회 MBC 서울국제가요제에 출전하게 됩니다. 당시 대회 규정상 가수는 반드시 작곡가와 함께 무대를 꾸며야 했기 때문에 17살 어린 소녀였던 장덕 역시 빵모자를 눌러쓰고 나와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대중들에게 큰 인상을 남깁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여자가 작곡을 하는 일도 굉장히 드물거니와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던 일이었죠. 하지만 이후 그녀의 오빠 장현이 1979년 결혼을 했고 그동안 오빠와 함께 살던 장덕은 월세방을 구해서 혼자 살게 됩니다. 이때 고독을 견디지 못했던 장덕은 다시 한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하며 크게 놀란 장덕의 친어머니가 그녀를 미국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결국 장덕은 1980년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한인사회에서 조직된 리 패밀리란 밴드에 가입하여 각종 한인 행사들에 참가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패밀리의 일원이었던 이승원과 결혼하게 됩니다. 당시 장덕 어머니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려는 딸의 생각을 반대하지만 장덕의 고집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녀의 어머니는 결혼은 감옥 같은 것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학 졸업 후에 결혼하라고 충고했지만 장덕은 미국에 온 지 1년 만에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고를 무시하며 결혼을 감행했던 그녀는 불과 2년 만에 남편과 이혼하였죠. 이혼과 고독, 향수병 등으로 장덕은 어머니에게 메모 한 장만을 남긴 채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이후 한국에서 음악적인 활동을 재개하였지만 대중의 반응은 조용했습니다. 어린 시절 몸모르고 음반을 내고 노래를 불렀던 그때와 한동안 공백기를 가졌다가 성인이 되어 복귀한 연예계는 너무도 달랐던 것이었죠.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한다는 점 또한 그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장덕은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 틀어박혀 우울히 보냈고 식음을 전폐하며 세상에서 버려진 아이처럼 혼자만의 세계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결국 장덕의 오빠 장현이 현이와 덕이 듀오 재결성을 제안했고 그녀는 이를 고마워하면서 받아들였죠.
그들은 너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이젠 안녕 그대의 투정 해바라기 사랑 등 수많은 명곡들을 발표하며 다시 인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장덕은 솔로 앨범을 발표했고 제2의 전성기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장현 역시 그동안의 밤무대 활동을 모두 청산하고 코아 기획을 설립하여 여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문적으로 봐주었죠. 그런데 오빠 장현이 설암으로 갑자기 쓰러졌고 앨범 작업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장덕은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빠가 본인의 일을 신경 쓰다가 이렇게 암에 걸렸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오빠의 시한부 판정 이후 장덕은 수면제 없이는 하루도 잠을 잘 수 없는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 2월 4일 새벽에 발견된 장덕은 수면제와 기관지 확장제 등 3가지 약을 일시에 복용한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쇼크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녀의 별세 원인은 공식적으로 약물 과다였습니다. 하지만 별세하기 전까지 장덕이 오빠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던 점,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점, 과거에도 여러 번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점 등을 미루어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루머가 퍼지게 되었죠. 1990년 6월에 장덕 추모 앨범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가 발표되는데 장덕과 인연이 있는 전영록, 이선희, 김범용, 박혜성, 진미령, 양하영, 최성수, 임지훈 등이 대거 참여해 고인의 넋을 기리게 됩니다. 장덕은 현대적 의미의 최초의 여성 싱어송라이터였고 당대의 가수들에게 좋은 곡을 만들어주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여자 싱어송라이터 개념조차 없었던 시절에 프로듀서의 역할까지 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동생을 위하여 헌신하던 오빠 장현 역시 하늘나라로 간 동생이 나를 대신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드네요. 라며 괴로워했고 그 또한 역시 동년 설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현은 1989년 설암이 걸린 후 혀의 반을 자르면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수로서 이는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었고 이를 거부하여 결국 여동생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후에 본인도 설암으로 향년 34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장덕과 장현을 비운의 스타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덕은 가수 양하영의 절친이자 친구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양하영은 장덕의 조카이자 오빠 장현의 아들인 장원과 아직도 연락을 하며 지낸다고 하지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천재남매로 이름을 떨치던 젊은 음악인 남매의 연달은 안타까운 소식에 당시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그들의 마지막이 비극적이어서 더욱더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죠. 싱어송라이터 남매 장덕과 장현은 정말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아깝게 생을 마감한 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덕과 장현의 노래가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불리길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